모든 보존 치료는 안 돼요. 뭔가를 같이 해야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하나를 고르게 할 때 빨리 하자. 자, 이거는 뭐냐면 모든 보존 치료는 모발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발이 없는 자리는 우리가 치료를 못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를 좀 더 좋은 대답을 드리면 모낭세포가 퇴화돼서 완전히 없어진 자리는 뭔 짓을 하든 간에 결국은 나질 않아요. 그러면 모든 보존 치료의 기본 목적은 머리카락이 완전히 나서 뒤덮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잔머리들이 아주 굵어지길 바라는 게 기본이라고 보면 돼요. 즉 밀도의 증가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잔머리들이 아예 없는 자리들 또는 아예 없어진 자리들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중기로 따지는 것 자체가 좋은 나눔은 아니에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초기, 중기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초기가 중기보다 효과가 더 있겠죠. 왜냐하면 좀 더 남아있는 놈들이 많으니까. 중기도 조금 남아있으니까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중기에 있는 사람들이 난 요만큼만 좋아지면 돼 이런 정도로 충분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쉽게 말해서 좀 더 많이 빠진 부분들이나 많이 빠진 분들이 보존치료로 이렇게 좋아지기를 바라기는 불가능에 가깝겠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모낭 단위들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초기가 좀 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조금 나빠졌는지 조금 좋아졌는지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초기면 치료가 필요하겠어요? 치료 안 필요하겠어요? 저는 치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더 빠졌을 때 하는 거지. 근데 모든 탈모 치료는 저는 본인이 자각하지 않으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게 좋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이 쓰였을 때 얼마큼 좋아지게 할 수 있느냐. 역전의 정도로 따지면 초기가 재료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 잔머리가 많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당연히 완전 다르죠. PRP랑 보톡스의 기전 자체가 좀 다르니까 둘 다 하면 훨씬 시너지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모든 보존 치료는 다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사 치료라고 생각하는 사이토카인 쓰는 거, 그 다음에 PRP 쓰는 거, 보톡스 쓰는 거, 리제너럴 액티바 같은 거, 우리가 엑소존 같은 거 쓰는 거, 이거 다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중에서 골라서 하는 거죠. 본인의 생각에 맞게. 그랬을 때 흔히들 추천해주기 좋은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보톡스는 약간의 게임 체인저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을 만큼 기전 자체가 되게 확고하게 잡혀져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PRP는 하도 옛날부터 해봤으니까 오랫동안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이게 나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PRP를 추출하는 방법도 되게 더 좋아지고 받쳐주는 이론적인 상황들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줄기세포들이 좋아지는 게 많아지고 있으니까, 보톡스는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짱짱하므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치료 중 하나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호르몬을 다루지 않고도 탈모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면 보톡스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남성 호르몬의 일부인 DHT를 어떻게 하면 억누르냐에 치료에 초점을 맞춘다면 보톡스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이 좀 달라요. 이 면에서 둘 다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치료 중 하나죠. 근데 PRP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생기면 PRP는 점점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많이 안 써도 될 수도 있죠. PRP는 많이 쓰는 이유 중 하나는 그만큼 채취가 간단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금방 피 뽑아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치료라고 여기죠. 근데 만약에 줄기세포 추출법이 굉장히 발달하거나 외부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 PRP의 중요성은 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시기의 유효성을 갖고 있는 치료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보톡스는 처음부터 천천히 와길 바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간 동안 내성을 갖기 위해서 써야 되는 유닛 수가 우리가 확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내에서 적절하게 분배해서 쓰려고 해요. 근데 보톡스는 천천히 와도 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의사들이 많죠. 최대한 오랫동안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천천히 처음부터 보자는 거고요. PRP는 부스트업을 하는 게 처음에 중요하다고 여겨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좀 빨리 오는 게 맞다고 여겨요. 그래서 2주나 3주나 4주 간격으로 계속 넣고 있다가 나중에 시기를 점점 지나가거나 중간에 끊고 어느 정도 기간에 다시 나빠지는지를 봐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부스트업을 하면 유지 기간들이 충분히 더 생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치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PRP는 한번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좀 자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보톡스는 저는 천천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다시 나빠지는 주기들이 개개인마다 있을 거거든요. 그 나빠지는 주기에 맞춰서 다시 리세팅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보톡스나 PRP나 어느 정도 좋아진 순간부터는 최대한 병원에 안 오길 바라는 거죠. 되게 역설적이죠? 최대한 병원에 안 와야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몰라요. 알 수 없죠. 어떻게 할 거야? 해봐야 알죠. 일반적인 답은 없어요. 모든 치료에 있었을 때 탑 티어는 먹는 약이에요.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나머지 치료들은 대표적인 치료가 PRP랑 보톡스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무조건 하나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뭔 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직접 와서 얘기를 해보고 골라야 해요. 저의 판단은 꾸준히 빠져 있으면 보톡스를 먼저 쓰고요. 뭔가 사연이 있으면 PRP를 먼저 써요. 그러니까 DST에 디펜던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빠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꾸준히 진행하는 정도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DST가 활개치는 정도를 어느 정도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밑 빠진 독이 밑을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생의학은 좀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임상에 접목했을 때 사람들이 개개인별로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답이 먼저 뻔히 보이는데 PRP가 좋을 거야 하고 먼저 덤벼드는 거는 저는 좋아하진 않고요. 보톡스도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 여기면 PRP를 하거나 엑소점을 같이 하는 게 되게 좋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임상을 보면 PRP랑 보톡스를 같이 하는 사람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뭔가를 같이 해야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하나를 고르게 할 때 많은 사람들 좀 더 효과가 있는 것들을 고르겠죠. 근데 PRP랑 보톡스는 뭐가 더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분분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보톡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통계가 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이게 더 좋다라는 우위가 정해지면 그걸 먼저 쓰겠죠.